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되면 다들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결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고 결혼해야 할 나이가 되고 보니 결혼이라는 게 제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이란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고려해야 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이 재고 따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남편 될 사람에게 대단한 걸 바란다고 하기에는 저도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남편 될 사람이 월급이 얼마든 회사가 어디든 간에 그냥 적당히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저희끼리 잘 살만한 정도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30쯤이 되고 나니 예전처럼 쉽게 연애할 수 없었어요. 어릴 때야 소개팅도 많이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남자를 만날 기회가 있지만 그 나이쯤 되면 남자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더라고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도 괜히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됐지만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께서 그동안 절 좋게 보셨다며 제게 아드님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차미님을 너무 예쁘게 봐서 말이야. 그동안 교회 생활한 모습도 그렇고 말도 예쁘고 똑부러지게 하는 게 사람 됨됨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차미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권사님 아드님이요? 글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격이 왜 없어? 자매님 정도면 100점짜리 며느리지. 우리도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매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건데. 우리 아들이 정말 괜찮거든. 괜찮은 젊은이들끼리 만나보고 그럼 좋잖아요. 글쎄요.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를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좋게 보셨다는 건 기쁜 일이었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께 소개를 받는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괜히 껄끄러운 일이 생길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써 거절하려 했지만 권사님과 장로님은 생각보다 끈질기셨습니다. 두 분이서 저를 만날 때마다 한 번만 만나보라고 돌아가며 권하시는데 그걸 매번 거절하는 것도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어때? 저번에 생각해본다 그러더니 생각 좀 해봤어요? 예? 아, 그때 그 말씀이요? 그래. 정말로 내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진짜 괜찮은 남자라니까요. 내가 낳아서 키웠지만 이런 애가 없다니까. 그래서 나도 너무 아까워서 고르다 보니까 여태 장가를 못 보낸 거지. 어디 하자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우리 아들 직업이 뭔지 말했었나? 아니요. 어머,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말 안 해줬네. 사실 우리 아들 의사예요, 의사. 어려서부터 공부밖에 모르더니 지금은 의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또 얼굴이 못난 것도 아니야. 연예인 수준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못났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 솔직히 내 눈엔 너무 멋지지만 얼굴까지 잘생겼다고 그러면 자매님이 못 믿을까봐. 아무튼 우리 아들 정말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빼지 말고 한번 만나봐요. 너무 괜찮다고 자랑하시던 아드님은 직업은 의사에 얼굴도 번듯하고 성격마저 좋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처음엔 솔직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라고 하면 어디 하자가 있어도 결혼하겠다는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거기다 성격이며 생김새며 빠지지 않는 사람을 왜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저 스스로 절 봐도 제가 대단히 탐낼 만한 사람은 아니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기는 아닌가 싶었던 저는 궁금한 마음 반 의심 반으로 결국 그 남자를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계속 거절만 하기에는 더 이상 핑곗거리도 없고 매번 마주칠 때마다 붙잡히느니 차라리 거절하더라도 만나보고 제대로 거절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교회 장로 권사님의 아들인 승호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승호 씨의 첫인상은 듣던 대로 참 괜찮아 보였어요.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새에 선하고 고운 인상이 누가 봐도 호감을 느끼게 생겼더라고요. 거기다 성격마저 친절하게 배려심이 깊어 저는 승호 씨와 같이 있는 내내 편안한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결혼을 못하다 보니 괜히 의심만 늘었던 건지 걱정하던 것과 달리 정말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이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며 저도 자연스럽게 승호 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 확실히 확인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정말 의사가 맞긴 한 건지, 제게 왜 호감을 느끼는 건지 걱정스러웠던 저는 승호 씨와 첫 만남을 가진 후 헤어지자마자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승호 씨가 일한다는 병원에 그 사람이 정말 의사로 일을 하는지 알아봤는데 정말로 의사가 맞더라고요. 심지어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은지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가 심지어 제가 마음에 든다며 또 만나자고 애프터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얼떨떨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승호 씨가 마음에 들었고 흔쾌히 만남을 가지게 됐죠. 그렇게 몇 번의 만남 끝에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을 이어주신 시부모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시며 누구보다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응원하셨고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의사 남편과 결혼하게 되자 제 주변에서는 다들 제가 의사 사모님이 됐다며 부러워하곤 했어요. 저 역시도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긴 했지만 저는 남편의 직업보다 저희 시부모님 때문에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며 며느리감이라고 칭찬하셨던 그 말처럼 시부모님이 제게 정말로 잘해주셨거든요. 늘 딸이 갖고 싶으셨다는 두 분은 저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시며 친자식 그 이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아들인 남편보다 저를 더 걱정하시는 듯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은빈이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있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린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있단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는 늘 귀한 사람처럼 대접을 받으며 그 흔한 시집살이 한번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덕분에 전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문제로 고민할 거리도 없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더없이 좋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 지방병원으로 옮기게 됐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동안 말 못했었는데 그쪽에서 당장 와줬으면 해서 생각보다 급하게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럼 떨어져 지내자고? 아니, 우리 아직 신혼인데 그게 뭐야? 대신 내가 최대한 자주 만나러 오고 연락도 진짜 자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아직 달달한 신혼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지방병원으로 이직하겠다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상의 한 번 없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지 저는 당황스럽고 화가 났어요. 거기다가 저도 직장 때문에 남편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남편과의 생이별에 속이 상했지만 한 번도 제 속 썩였던 적 없는 남편이었기에 전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아직 신혼인 결혼 생활에 남편과 떨어져서 지낸다는 게 어색하고 많이 서운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남편도 아는지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제게 전화를 많이 해줬고요. 하지만 전화통화로는 제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에 부족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께서 남편이 내려간 뒤 제가 외로움을 느낄 수 없도록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제게 잘해주시며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지만 누가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도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을 찾아가게 됐어요. 워낙 병원 일로 바쁜 남편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연락하고 내려갔고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그날 시부모님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남편을 보러 내려간다는 걸 알고 계셨죠? 처음엔 불편했어요. 남편과 오붓하게 있고 싶어서 내려가는 건데 두 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는지 두 분의 숙소도 일정도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부러 저희 부부가 오롯이 둘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덕분에 걱정을 한시름 덜고 남편이 있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는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관광지도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숙소로 돌아가시면서 저희도 남편이 지내던 숙소로 가게 됐죠. 남편 집에 들어가서는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시부모님 앞에서 하지 못했던 애정 표현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3개월 만에 만난 저를 두고 다시 밖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뭐? 논문 때문에 병원을 간다고? 아니, 아까 원장님께서 나 처음으로 내려온 걸 아시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스케줄도 조정해 주셨잖아.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좋은 시간 보냈잖아. 아까 재밌지 않았어? 그게 부족했으면 내일 또 보내면 되고. 나 이렇게 논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 이번 연구 결과 꽤 중요한 거라 빨리 결과도 내고 싶고.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알았지? 아니 여보, 잠깐만. 그게 아니라. 남편은 뭐가 급한지 제가 멈춰 세우는 말도 듣지 않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로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3개월 만에 만났는데 다시 또 독수 공방이라니.
그것도 내 집도 아닌 남편이 머무는 낯선 숙소에서 말입니다. 남편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한테든 남편이 한 짓에 대해 같이 욕하고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마침 든든한 제 편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죠.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시부모님께서는 먼저 제게 만나자며 절 부르셨죠. 밥맛이 없니? 왜? 승호 때문에 그래? 은빈아, 속상한 건 알겠는데 이해 좀 해줘라. 중요한 논문이라고 하잖니. 안 그래도 우리도 승호 걔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대신 좀 같이 시간 보내달라고 하더라. 걔도 마음이 안 편하니까 우리 보고 너랑 같이 있어달라고 한 거지. 논문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3개월 만이에요. 그이랑 제가 얼굴 마주보고 만나게 된 게 3개월 만이라고요. 거기다 병원장님도 오붓한 시간 가지라고 스케줄까지 조정해 주셨고요. 그럼 아무리 논문이 중요하다고 해도 하루 정도는 시간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일 논문을 발표하는 것도 아닌데 3개월 만에 만난 아내를 혼자 두고 나갈 수 있냐고요. 저 솔직히 그이가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 이직한다고 여기 내려올 때도 저랑은 상의 한 번도 없이 자기 혼자 결정하고 제겐 통보하듯이 말한 것도 그렇고 평소에 절 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이가 절 아내로서 여자로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두 분 앞에서 이런 이야기 꺼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솔직히 저 그이가 딴 여자 만나는 건 아닌가 의심했어요. 여기 내려올 때도 표면적으로는 오랜만에 그이 본다고 내려온 거지만 그 이유 이외에 바람 피우는 건 아닌지 딴 여자 흔적은 없나 확인하려고 내려온 것도 있다고요. 민망한 이야기인데 저랑 그이 부부로서 잠자리 가지지 않은 지 한참 됐어요. 그이가 여기 내려오기 전부터요. 그래서 혹시나 저 몰래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찾아온 건데 다행히 다른 여자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절 피하니까 그냥 제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건가 싶어서 여자로서 제 자존감이 엄청나게 무너져요. 아유, 은빈아,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 승호는 너밖에 없어. 우리 아들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승호 걔가 여자라고 너밖에 모른다니까. 그리고 널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니 그게 말이 되니? 오늘도 논문 때문에 나가기 전까진 찾아온 너 보고 반가워했고 잘 지냈잖아. 평소에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 부부 잠자리 같은 거는 승호 제가 워낙 일이 고되고 피곤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승호 쟤한테 신경 좀 더 쓸게. 몸에 좋다는 보약도 좀 더 먹이고 자주 내려와서 먹이는 것도 잘 먹이고. 그리고 승호가 오늘 너 서운하게 만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혼꾸녕을 내주마. 혼꾸녕을 내서 다음번엔 절대 너 섭섭하게 만드는 일 없도록 할게. 만약에 또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땐 진짜 아들이건 뭐건 눈에 보이는 거 없이 우리가 승호 걔랑 끝장을 보려니까. 그만 화 풀어, 응? 그래, 은빈아. 이제 마음 풀자.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승호 그놈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비싼 거, 좋은 거 하면서 놀자. 지금부터 돈 신경 쓰지 마. 우리가 그 승호한테 카드 받은 거 알지? 이걸로 싹 다 결제하는 거야. 오늘 너 서운하게 만든데 복수하는 거다. 자, 그럼 우선 먹자. 이거 먹고 또 비싼 게 뭐가 있나 찾아다니자. 오랜만에 만난 남편이 절 두고 떠난 모습에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같이 내려간 시부모님께서 속상해하는 제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셨기 때문에 일부러 괜찮은 척하려고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남편에게 서운했던 마음도 조금씩 풀리긴 했어요. 그날 밤은 시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깜짝 놀라고 후회할 정도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전부 다 했죠. 시부모님과 같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계속 우울했을 거고 안 좋은 상상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했을 텐데 두 분 덕분에 기운을 차리고 남편에게 서운하고 불안했던 마음을 잊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에게 사과까지 받을 수 있었죠. 여보, 어젠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부모님께 얘기 다 들었어. 당신이 서운해하는 점. 어젠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병원 콜 안 받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이었네. 다음에 당신이 또 내려오거나 내가 올라가면 그땐 정말 잘할게. 섭섭하게 안 할 테니까 이번엔 내 실수 용서해줘. 남편에게 사과까지 받고 터미널 앞까지 배웅을 받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남편에게 서운했던 감정이 다 풀렸어요. 기분도 좋아졌고 혹시나 싶어 느끼고 있던 불안함도 제 마음속에서 사라졌죠. 전부 시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저 혼자 왔었다면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절대 꺼내지 못했을 텐데 시부모님께 털어놓을 수 있었고 두 분께서 저와 남편의 사이를 중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진 오해와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죠. 항상 시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새삼스럽게 더욱더 감사하고 제가 참 복받은 며느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부터 시작해 어느 며느리나 크고 작게 겪는다는 시집살이도 한번 살지 않고 항상 저를 진짜 가족처럼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죠. 당장 내일, 아니 서울로 올라가는 지금부터 잘하겠다고 혼자서 다짐하며 시부모님과 집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던 시선의 주인공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바로 그날 느꼈던 시부모님에 대해 감사함도, 시부모님께 잘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가짐도 모두 놓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였죠. 제게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 시선의 주인공은 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 여자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면식도 없는 여자였는데 제가 버스에 올라타고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제게 말을 걸어왔죠. 저기요, 혹시 XX병원 외과 의사인 박승호 씨 부인 되세요? 네? 저희 남편을 아세요? 그럼 박승호 씨 아내분이 맞다는 말씀인 거죠? 잘 됐네요. 안 그래도 하필 지금 저기 조금 있다가 잠깐 휴게소에서 나 좀 따로 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을 어떻게 아시는데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제게 먼저 말을 건 여자는 갑자기 시선이 어디론가 머물더니 흠칫 놀라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곤 조금 있다가 얘기를 나누자는 말을 끝으로 고개를 창가로 휙 돌렸어요. 제게 말을 건넨 적이 없다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었죠. 이 여자가 왜 저러나 싶어 여자의 시선이 있던 곳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엔 화장실에 들렀다 이제 막 버스에 오르신 시부모님과 그런 시부모님을 모시고 온 남편이 있었죠. 저도 눈치가 있어서 그런지 여자가 제게 말을 걸었다 황급히 모른 척 시치미를 떼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 또는 시부모님 아니면 세 사람과 전부 관련된 것 같았죠.
여자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제 남편과 어떤 사이인지, 또 제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조금도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여자가 제게 하려는 말을 들어보려고 저도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과 남편은 이전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고요. 그렇게 버스 안까지 남편의 배웅을 받고 저와 시부모님은 집이 있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그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에게 사과를 받았으니 가벼운 마음이어야 했지만 제 머릿속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제게 하려던 말이 뭐였을까? 저 혼자 상상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별것 아닌 일부터 정말 허황된 범죄까지 상상을 해봤지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가량을 저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 드디어 버스가 휴게소를 들렸어요. 이제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됐는데 시부모님 몰래 여자를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버스 안에서 말해도 될 것을 굳이 휴게소에서 따로 보자고 말했을 리가 없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버스가 휴게소에 멈추고 난 뒤 여자를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절 불러 세우셨어요. 은빈아, 너 화장실 가니? 네? 아, 네. 많이 급했나 보네. 나도 화장실 가야 하니까 나랑 같이 가자. 분명 시부모님 몰래 여자와 만나야 할 것 같은데 다른 핑계를 댈 게 없었습니다. 거기다 버스가 휴게소에서 정류하는 시간은 겨우 10분가량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떼어놓을 수 없었고 마음만 조급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그때 누군가 절 훅 잡아당겼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자였는데 여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는 절 화장실 뒤쪽으로 빠르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1시간 전 시부모님과 남편이 버스에 올라타 제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박승호 씨한테 따로 연락한 적 없죠? 이상한 일 겪었다고 말했거나 저 만난 거 얘기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을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제게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저희 남편과 관련된 일인 거죠? 그렇죠? 네, 박승호 씨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같이 버스 탄 박승호 씨 부모님과도 관련된 일이고요. 네? 저희 시부모님께서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여자 입에서 제 남편이 계속 언급됐을 때만 해도 결국 제 예상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딴 여자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게 심드렁했던 거고 잠자리도 가지지 않았던 거고 상의도 없이 갑자기 병원을 이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이 착착 들어맞았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휴게소로 오는 동안 혼자서 별별 상상을 다 해봤고 그 중에는 시부모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뭐가 있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몰라도 시부모님 관련으로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누구랑 이야기해봐도 며느리에게 잘한다는 시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저희 시부모님보다 좋은 분은 없었거든요. 제가 시부모님께 해드린 것보다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시부모님께 받은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하는 말이 더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관련이 되어 있다니. 저희 시부모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시부모님 같은 분들 없다니까요. 그럼 나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좋은 이야기인 거죠?
아니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들으시면 기가 막히실걸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좋은 분이라고요? 그것도 제 생각엔 아닌 것 같네요. 물론 제가 그쪽이 시부모님이라는 사람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진 모르겠지만 아무리 귀하고 좋은 대접 받았다고 해도 나쁜 사람들로밖에 안 보여요. 네? 나쁜 사람들이요? 저기요, 지금 하는 말이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뭘 확실히 알고 내 남편 우리 시부모님을 나쁜 사람으로 모는 거냐고요? 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저 버스를 탄 이유도 그쪽 만나서 지금 하는 이야기 들려주려고 탄 거예요. 그쪽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요. 네? 저를요?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눈으로 먼저 확인시켜준 게 낫겠죠? 자, 그럼 이거 봐봐요. 그 사진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쭉 넘겨요.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 저희 남편 아니죠? 이거 어디서 난 사진이에요? 뭐냐고요? 얘긴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 다 보고해 줄 테니까 우선 사진부터 다 봐요. 여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제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정말 충격적인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 사진이었는데 남편이 다른 남자와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 남성이 남편이 맞냐는 제 외침에 여자는 무덤덤하게 맞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성의 정체를 부정하고 있는 저에게 계속해서 사진을 넘겨보라고 했죠. 여자가 하는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손이 휴대폰으로 갔어요. 전 여자의 휴대폰 속 사진을 모두 다 확인하게 됐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 남자와 연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자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사진들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당신이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내가 왜 그쪽을 속여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만 봐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쪽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쪽처럼 같은 피해자니까. 서로 이 일에 대해서 돕자고 대책을 세우자고 그쪽을 찾아가고 있던 거라고요. 같은 피해자라뇨? 그럼 설마... 네, 맞아요. 사진 속의 다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쪽이랑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여잔 제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뒤 사진 속 남성의 아내라는 걸 확인시켜줬어요. 그리고 제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줬죠. 제 남편은 제가 단 한 번도 동성애자라는 걸 의심해 본 적 없을 정도로 가정적이었고 제게 잘했어요. 거기다 저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으니 그런 성향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알고 나서 이상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는데 친한 형이라는 사람과 가끔씩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하루 정도 놀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라 마음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어울리던 사람과만 놀고 온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놀고 오는 것 외에는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요 몇 달 사이 유난히 남편이 바쁘더라고요. 그 형이라는 사람도 자주 만나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그 형이라는 사람을 의심한 게 아니고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그래서 뒤를 쫓아다녀 봤는데 정말로 그 형이라는 사람만 만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괜히 걱정을 했다 싶어서 안심했는데 최근에 아주 우연히 남편한테 평소 사용하는 휴대폰 이외에 다른 휴대폰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남편이 그 형이라는 사람과 만난다는 걸.
친한 형 동생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연인 관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처음엔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믿기지 않는지 남편이 아예 딴 여자를 만났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여자를 만난 거면 내가 남편을 원망이라도 하겠고 그 여자에 비해 내가 못난 게 뭔지 질투라도 하겠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부정한다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람 피우는 대상이 여자에게서 남자에게 바뀐 것뿐인데 그때부터 남편 뒤를 죽자고 따라다녔어요. 몰래 사용하던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아내려고 애를 썼고요. 그 결과 거기 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는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알았고요. 두 사람 그냥 잠깐 눈 맞은 사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두 사람이 훨씬 먼저 더 만나고 있었다고요. 거기다 두 사람이 나눈 톡 대화를 확인해 보니까 그쪽은 남편에게만 속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까 말했죠. 그쪽 시부모님이라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정확하진 않지만 제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아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남편도 그렇고 우리 시부모님께서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과 왜 결혼을 하겠어요? 그리고 아주 만약에 제 남편이 동성애자라고 해도 저희 시부모님께서 어떤 분들인데 제게 이런 사실을 숨겨요. 저랑 남편을 이어준 분들이 저희 시부모님이세요. 그리고 제게도 얼마나 잘해주신다고요. 이거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저희 남편 맞아요? 얼마나 더 확인해야 하겠어요? 눈앞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요? 어젯밤 그쪽 남편이 누구 만나고 있었는지 말해줘요? 어제도 내 남편, 그쪽 남편 서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쪽과 대책 세우려고 올라가려 했던 거고요. 이거 예전에 그쪽 남편이 제 남편에게 보낸 택배 상자에서 찾은 건데 그쪽 집 주소 맞죠?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런 수고까지 하면서 제 남편 몰래 그쪽한테 찾아가려고 하겠어요? 믿기 싫고 인정하기 힘든 거 알겠는데 계속 부정만 하면서 두 사람 만나는 걸 가만히 놔둘 거예요?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냐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동성애자였고 시부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말이죠. 여자가 제게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에 당장은 도망치고만 싶었어요. 저는 여자에게서 도망쳐 집으로 가는 버스 안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곳엔 시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절 걱정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 안으로 뛰어들어오자 안심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은빈아, 어딜 간 거니? 화장실에서 네가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거참 이 사람도 내가 뭐라 그랬어? 잠깐 뭐 사러 갔을 거라고 그랬지? 그리고 은빈이가 애도 아니고 다 큰 애인데 설마 버스를 못 찾겠어? 으이구. 얘 은빈아, 네 시어머니가 이렇다. 고생이랑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어디가 안 좋니?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에 도망치고 싶어 집으로 가는 버스로 갔던 건데 시부모님이 같이 있었다는 걸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자 몸이 떨려오면서 겁이 났어요. 환하게 웃으며 안도하는 시부모님의 얼굴이 교활하고 음흉한 얼굴처럼 보였죠.
저는 다시 버스 안을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곤 붙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사람들이 많은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죠. 너무 혼란스러워 누굴 믿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을 그때 누군가가 절 붙잡았어요. 제게 남편과 관련된 사실을 말해줬던 여자였죠. 여잔 시부모님이 버스를 보내고 절 찾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아직 혼란스럽고 믿기지 않는다면 제게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줄 테니 같이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처음 본 여자를 믿었던 건 아니었지만 우선은 시부모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여자와 함께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연락을 무시한 채 호텔방을 잡고 그곳에서 여자가 가지고 온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천천히 확인해 나갔죠. 여자가 가지고 온 증거에는 시부모님이 남편의 성적 취향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진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 안정이 된 건지 충격적인 사실들이 모두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인 것과 다르게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도 분하고 억울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지난 시간이 모두 허상이었고 부정한 시간이었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제 인생의 한 부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듯한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제게 증거를 가져다 준 여자도 단 한마디의 위로를 건네주지 못할 정도였죠.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속아 넘어갔으면 화를 낼 일이지 바보처럼 질질 짜고 있나 싶어서 말이죠. 저는 눈물을 닦고 호텔방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남편이 머무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남편의 대답을 듣기 위해 퇴근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얼굴에다가 여자에게 받은 사진을 집어던지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게 된 이유를 말이죠. 여보, 당신 어디 갔었어? 휴게소에서 갑자기 없어져. 여보, 뭐 하는 거야? 이게 뭔데 나한테 던져? 뭐긴, 당신이 다른 남자랑 안고 있는 사진들이지. 이 사진들에 대해서 설명해봐. 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니, 나 사랑할 수도 없으면서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건데? 왜 당신 부모님까지 이용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왜? 당신이 그걸 어떻게... 부정은 하지 않네? 그래, 부정할 생각하지 마. 당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 아내한테서 두 사람의 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받았거든. 그리고 그쪽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일 거야. 나랑 그 여자 둘 다 당신들 입에서 왜 그랬는지 듣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유가 뭔데?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당신에게 몹쓸 짓을 했어. 내가 끝까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끝까지 그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 제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나랑 결혼하는 걸로 무슨 거래라도 했다는 소리야?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모든 걸 인정했어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설명해줬죠.
제게 비밀로 했었던 은밀한 거래까지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계셔. 내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말씀드렸거든. 그런데 두 분은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인정을 못 하셨어. 내가 어디서 잘못된 생각을 주입당한 것처럼, 또는 내가 동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걸 병처럼 생각하시고는 낫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지. 그래서 병원도 다녀보고 교회, 절, 사이비 종교까지 끌려다녔지. 그런데 이게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뀌고 고치겠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거고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런데도 부모님께서는 절대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남들은 부모님께 공부하라고 잔소리 들을 때 난 여자 좀 만나라고, 여자 연예인 좀 좋아하라고 강요를 당했지. 그건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이어졌고, 직접 날 데리고 다니면서 여자를 소개해 주셨어. 그런데도 내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했던 거지.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면선 더 조급해지셨고, 그러면서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 누구든 자신들이 소개해준 여자와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면 내 성적 취향이라든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자유롭게 놔줄 거고, 오히려 내 아내 될 사람에게 내 성적 취향을, 만나는 사람을 들키지 않게 도와주겠다고 말이야. 그 제안이 내겐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어. 부모님께 10년 넘도록 인정받지 못한 내 정체성이었으니까. 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가 회방 놓으면서 억지로 여자와 만나게 하는 부모님께서 날 자유롭게 놔주신다고 하니까 나로선 바로 하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부모님께서 소개해줬던 사람이 당신이었던 거지. 그때부터 내 이중 생활이 시작됐던 거야. 당신 앞에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인 척하면서 당신이 없을 땐 원래 나로 돌아갔지. 그런데 나도 힘들었어. 그리고 착한 당신과 같이 지내면서 점점 더 용서받지 못할 짓을 벌인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려고 했어. 그런데 부모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 망쳐놓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신에게 더 잘할 테니 제발 가정만큼은 유지해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더라도 대를 이을 남자아이 하나만 낳고 이혼하라고 하셨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밝히고 헤어져야 했는데,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른 전개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부모님을 속이다 동성애자라는 걸 들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지 않길 바라는 시부모님이 남편의 성적 취향을 알고도 제게 숨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반대였습니다. 제게 벌어졌던 일 모두 시부모님이 계획하고 꾸민 일이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자식의 성적 취향을 알면서도 저와 결혼을 시킨 게, 또 이혼하더라도 대를 이을 남자아이만 낳고 이혼하라는 그 본심이 말이죠. 제 앞에 시부모님이 있었다면 아마 머리채를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부모님은 시댁에 있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남편에게 잘못이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동의한 계획이었고 제게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준 가해자였으니까요. 저는 울고 있는 남편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이라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게 끝이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 영혼을 짓밟아 놓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냐고? 당신 정말 인간 맞아? 당신의 성 정체성과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난 이런 일로 이용돼도 되는 사람이냐고! 당신 정말 위선자야. 내 앞에선 어쩔 수 없었다. 부모님께서 계획한 일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당신도 이번 일에 똑같은 책임이 있는 가해자라고! 당신 부모님은 내게서 당신이 보통의 남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걸 인정받고 자기 핏줄 이어줄 아이를 낳는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라면 당신은 당신이 즐기고 싶은 삶을 내 희생으로 인해 얻으려고 날 지옥 속으로 떠민 거라고. 그곳이 내게 지옥이라는 걸 엄청난 상처를 줄 거라는 걸 알면서 날 내몬 거라고. 그런데 어디서 피해자인 척해?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날 놓아줬어야지. 사람을 하루라도 덜 바보로 만들었어야지. 여보, 진짜 내가 미안해. 나 같은 놈 때문에 당신 상처받게 만들어서 정말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어떤 벌을 주더라도 내가 달게 받을게. 내가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할게. 정말 미안해. 남편은 울고불고 손이 발이 드도록 싹싹 빌며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반성과 사과를 받는다고 제 억울함과 화가 풀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빌어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 해도 시간을 돌릴 수 없는 일인데 때린다고 화가 풀리겠어요? 욕을 한다고 화가 풀리겠어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집을 나왔죠. 그리고 다음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남편에게서 지난밤 일에 대해 얘기를 전해 들은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제 등장에도 놀라지 않고 있었죠. 은빈이, 너에겐 우리가 많이 미안하다.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승호 설득할 수 있어. 네가 이번 일만 용서해주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승호가 너한테 마음 붙일 수 있게 만들게. 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 아직은 승호를 설득 못했는데 그거야 네가 이혼하겠다고 말했으니까 걔도 그러는 거고. 네가 용서만 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승호를 설득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마. 또 우리도 승호도 은빈이 너한테 더 잘할 거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제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으세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제 곁에 있게 만들겠다고요? 두 분에게는 제가 뭐로 보이세요? 적절한 보상만 주면 전에 있었던 일은 잊고 지낼 수 있는 애완동물로 보이세요? 두 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장난감으로 보이냐고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알겠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궁금했는데 더 묻지 않아도 되겠어요. 왜 그 사람이 두 분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선택했는지도 알겠고요. 지금처럼 지독하게 나왔겠죠. 상대방 말은 조금도 듣지 않고 마음이 어떤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을 끝으로 몰아세웠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자를 좋아하는데도 억지로 저랑 결혼시키겠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아들 남자 안 좋아해. 걔 여자 좋아해. 걔가 공부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여서 잠깐 아파서 그래.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아, 아직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아드님이 동성애자라는 걸? 제가 처음에 여기로 왔을 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였고 또 어떻게 사과할 건지 들으려고 왔는데요.
조금 전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과는 기대도 안 해야 되겠다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생각했는데 그것도 답이 나왔네요. 두 분 아드님이 동성애자라는 게 밝혀지는 게 두렵죠? 못 견디게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밝히고 다니려고요. 안 그래도 그 사람이 제가 주는 벌이라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알 수 있게 그 사람 성적 취향 밝히려고요. 안 돼!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그럼 우린 못 살아. 우리도 죽는다고! 그렇게 되면 저도 제 손 더럽히지 않고 복수할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할 테고 그 사람도 더 이상 괴롭힐 사람이 없어서 더 낫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께 복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럼 기다리세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아드님 이야기가 두 분 귓가에 들릴 때까지. 아들의 성 정체성을 밝히겠다는 제 한마디에 시부모님은 제게 절규하듯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만약 제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제 앞에서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빌었다면 그렇게까지 사적 복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절 화나게 만들었죠. 저는 원래 합의 이혼으로 남편과 헤어질 계획과 다르게 이혼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성 정체성을 유책 사유로 들었죠.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던 남편과는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남편 역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속여 제가 고통받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고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게 된 자리에 나갔어요. 바로 교회였죠. 그곳에서 제가 이혼하게 된 이유를 전부 설명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 자리에 나타나 제게 잘못한 점을 인정했고요. 그러자 저희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황급히 교회로 찾아왔던 시부모님이 교회 사람들의 눈총과 저희가 모든 걸 얘기했다는 걸 알고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자기들 입으로 뱉었던 것처럼 죽진 않았지만 병원에 실려가면서 저와 남편에게 벌어진 일이 시부모님이 벌인 짓이 더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때 세상에 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부모님에게 복수하는 걸 끝으로 전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연락도 끊게 됐습니다. 복수 이후 제게 남은 거라고는 전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며 건네준 거액의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그리고 아직 다 낫지 않은 상처뿐이긴 한데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더 많은 시간을 무의미한 결혼 생활에 낭비하지 않은 것과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지지 않은 걸 말이죠. 그걸 위안 삼아 더 나은 매일매일을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리던 것처럼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